주제는 좋은 집 구하는 방법과 새집 증후군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한 달 정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사를 했다가 이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사를 2번 했어요. 네. 1년 동안 이사를 4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사를 자꾸 많이 하는 것도 좋진 않은데, 뭐 이때 이사를 많이 한 거는 이제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이번에 한 달 동안 이사를 2번 한 이유는 뭐 이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가 그 하수도 냄새 역류하고 곰팡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냄새 가스 같은 게 집에서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자다가 막 다리가 저릴 정도죠. 막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 정도로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제가 한 이사를 20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뭐 다양한 곳에서 살아봤지만, 뭐 막 수맥이 흐르는 집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막 귀신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로 밑에 물이 흘러요. 뭐 물 흐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런 집도 있고, 다양한 집에서 살아봤지만, 이게 하수도 냄새가 나는 곳은 제가 또 처음 살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미지의 냄새 가스, 막 진짜 119도 한번 불러보고, 도시가스도 불러보고, 도시가스 불러와서 이제 가스 누출되는지 점검도 해보고, 심지어 산업용 가스 측정기도 샀었어요. 예, 뭐 그 폭발성 가스 측정하는, 예, 뭐 진짜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일단 곰팡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곰팡이 냄새도 나긴 났지만 일반적인 곰팡이 냄새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 냄새가 나서 하수도 트랩, 또 이제 하수도 있는 구멍마다 다 막아놓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곳이 새로 지은 집인데,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여긴 또 문제가 새집 증후군이 또 이제 문제였죠. 제가 전에 이제 이전 컨텐츠에 다양한 공기정화 컨텐츠를 다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쪽 관련된 이슈에서 다룬 거고, 새집 증후군도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예,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살기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장단점을 갖춘,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집이 있으면은 단점도 같이 있는 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최대한 단점을 없애면서 장점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저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집 구하는 방법 1번, 웬만하면 집은 남향으로 골라야 한다. 이게 왜냐면은
햇빛이 잘 드는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근데 왜 햇빛이 잘 들어야 되냐면은 이번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50에서 60일, 60일 정도 계속 장마였는데 이렇게 오래된 장마 기간이 일어나다 보니까 곰팡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장마 비가 계속 많이 오면은 날씨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제가 실내 습도를 계속 재보니까 거의 뭐 8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이 정도 습도면은 엄청 이제 그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습도가 많다는 건 또 곰팡이 서식 조건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햇빛의 자외선이 곰팡이를 살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직사광선. 그래서 이 햇빛이 잘 안 드는 습한 곳들은 곰팡이가 잘 서식을 하고, 그래서 이 남향을 선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남향을 선호를 많이 하죠. 집을 고를 때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다들 집을 구할 텐데, 부동산에서는 뭐 웬만하면은 거짓말 안 하겠지만은 이게 좀 거짓말 하는 부동산도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정남향이라는 게 있고, 약간 뭐 동남향, 뭐 서남향,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벽한 남향이 아니라 조금씩 틀어진 남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정남향을 선호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남향이 아닌데도 그냥 남향이라고 이렇게 뻥치는 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나침반을, 이게 부동산 집을 보러 갈 때 나침반을 챙기세요. 네. 나침반 얼마 안 해요. 몇 천 원 안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근데 뭐 얼마 안 하니까 나침반 하나 챙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나침반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가 느낀 게, 나침반 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 쇼핑, 그러니까 자체가 구매가 없어요. 나침반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식 쇼핑 검색해 보면은 물건마다 구매자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침반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나침반으로 집 보러 갈 때 나침반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죠. 네. 근데 집은 깐깐하게 골라야 돼요. 진짜로 이 집 한번 잘못 골랐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래서 깐깐하게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깐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남향으로 집을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할게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는 조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꼭 아파트라기보다는 신축 집은, 그리고 너무 오래된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새집 증후군이는 말 그대로 새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새집이, 이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면은 건축 자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 자재들이 뭐 시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철근,
뭐 콘크리트, 뭐 또 나무, 뭐 페인트, 뭐 가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건축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 소재로 하면 좋겠지만은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를 잘 사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은 여기 건축 자재들에서 안 좋은 유해, 가스,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라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휘발성 유해가스, 네, 이제 VOC, 그러면 포름 알데히드,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새집 증후군이 완전히 빠지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고를 때는 그 3년, 그러니까 집을 지은 지 3년에서 10년 사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이제 친환경 소재 자재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를 어떤 인증을 해주거나 막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데라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해도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 있는 3년에서 10년 정도 지은 집이 좀 적당히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신축 뭐 분양을 받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집이 당첨돼서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새 집에서 살 경우 라고 해보죠. 새 집에서 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새집 증후군하고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베이크 아웃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새집 증후군 하면은 바로 이제 연관 검색어에 뜨는데, 이게 이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집을 데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건축자재에 유해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그 자재 안에,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건데 열을 가하는 거죠. 보일러로 30도 이상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열을 가하면은 데펴지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유해 물질들이 더 빨리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배출이 될 거를 뭐 일주일 동안 배출을 한 번에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크 아웃인데, 그래서 이게 하는 방법이 뭐 30도 이상 한 8시간 데피고 한 2~3시간 환기시키고, 이 과정을 한 뭐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은 새 집이라고 하더라도 한 2년 이상 사용한 집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베이크아웃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은 제 난방이 지역 난방이라서 개별 난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지에서 난방을 틀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라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춥지 않아서 난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직 베이크아웃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뭐 환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숯 활성탄 곳곳에 배치하고 또뭐 식물 같은 거, 이제 공기 정화하는 식물 같은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그 연무기 분사하는 거, 연무기에다가 그 피톤치드를 넣어서, 네, 요게 또 이제 그 뭐 휘발성 유해가스나 라돈,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요런 방식을 이제 부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베이크아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열을 가하면은. 네,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새집증후군에서는 이제 좋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집 구하는 방법은 신축 집은 조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집도, 왜냐면 너무 집이 낡으면은 또 낡은 대로 막 곰팡이 쓰여 있는 집들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너무 새거나 너무 오래된 것들은 안 좋다. 딱 적당한 건축 기간이 저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나하고 맞는 집을 골라야 돼요. 그 나하고 맞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환경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인이야. 그러면 출퇴근을 해.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고속도로가 가까워야 되거나 도로가 막히면 안 된다든지, 좀 또는 차가 없으면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직장인이 아니야.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 또는 나는 일을 안 해. 약간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어 역세권이나 뭐 어떤 유동인구 막 그 뭐지 그 지하철이 가깝거나 뭐 버스가 가깝거나 뭐 도로의 그런 여건을 고려할 이유가 없겠죠. 어. 그러면은 또 그런 집을 고르면 되죠. 왜냐면은 이 집값이라는 게, 일단은 역세권은 무조건 이제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유동인구가 많고 뭐 그런 곳들은 또 집값이 올라가겠고. 네. 근데 집값이 또 저렴한 데들은 약간 외진 곳, 역세권 멀고 교통편 안 좋고 약간 뭐 숲 속에 있고 막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집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면은 좋다가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스타일. 네. 그걸 알고 내 스타일에 맞는 집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집값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조정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하고 맞는 집,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골라야 된다. 네 번째로는 어, 네 번째, 집을 고를 때 유의해야 될 점. 일단
전원주택을 살지, 오피스텔을 살지, 아파트를 살지, 단독주택을 살지,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좀 그 환경별로 다를 텐데, 음, 일단 전원주택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 전원주택은 장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일이 다 하면은 이게 시간 분량이 길어질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패스. 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키니까 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집 고르는 5번째. 집을 보러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점검 사항들. 이제 저는 건강을 1순위로 두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이나 아마 그런 거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건강에 관련된 걸 먼저 따져요. 그래서 1번은 라돈, 2번은 VOC, 유해 가스, 포름 알데히드, 약간 이런 것들이 집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한 냄새, 뭐 곰팡이, 약간 이런 거. 네 번째는 하수도 냄새 역류. 이 하수도 냄새 역류 은근히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하수도 냄새 역류 그걸 막으려고 트랩 관련된 걸 검색해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하수도에서 나는 그 냄새들은 냄새에서 그 메탄가스나 또 황이산화수송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 그런 안 좋은 것들의 물질도 같이 새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가스층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주 노출되면은 건강을 금방 잃어요. 요거 말고는 뭐 이 건강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단 것 같아요. 네, 뭐 있나?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건강 관련된 거는 요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 자체를 또 보기 위해서는 그쵸, 그 6번째 소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나면 안 되고, 소음이 나면 안 되고, 가스 이런 거 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소음인데, 이 집 앞에 도로가 바로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보통 아파트들은 이제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많은데, 이제 뭐 1동이나 이제 그런 동들은 도로하고 유독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럼 그런 데보다는 한 동 조금 두 동이나 더 앞에 가 있는, 도로하고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그런 데들이 조금 낫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골라야 되고, 오피스텔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들의 안 좋은 취약점이 좀 그런 거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소음. 소음은 그 도로하고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겠고, 그리고 이제 층수도 이제 소음하고 좀 관련이 크죠. 우리가 소음이 위에까지 올라갈수록 소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층 이상이면은 소음은 잘 안 나요. 네, 밑에 있는 소음들이. 근데 저층일수록 많이 들리죠. 이제 층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근데 이제 층수가 높을수록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층수가 낮고 높음의 장단점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엄청 높은 층수는 또 라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밑에 있는 라돈들이 이 위로 타고 올라간대요. 네, 그래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라돈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대요. 저는 이상하게 이 라돈에 되게 민감한데, 라돈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라돈이 한 500 베크렐 정도만 나와도 담배 한 갑 정도 피는 수준이랄까? 한 반갑? 예, 막. 그래서 담배 안 피는데도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은근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라돈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주방에서 생선을 자주 굽거나 주방에서 뭔가를 자꾸 이제 예, 굽거나 데피거나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또 되게 많거든요. 생선 굽고 그러는 것들이. 그러면 담배 안 펴도 그런 거에서 다 이게 폐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담배를 펴야지 폐암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라돈으로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라돈에 되게 민감한 거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물 같은 거겠죠. 이제 수압, 네, 체크. 유독 이제 어떤 집은 수압이 굉장히 이제 약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이제 사는데 조금 짜증나죠. 물 수압이 약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수압이 약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화장실, 뭐 세면대, 그나 이제 주방이 있고, 이게 물이 나오는 데들은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들은 수압이 괜찮은데 만약에 주방에만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집 자체의 수압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주방에 있는 그 물 나오는 그 꼭다리 그 필터를 교체를 하면 돼요. 그 필터 자체가 되게 얇게 되어 있으면은 수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넓은 걸로 바꾸면은 수압이 세지겠죠. 저도 실제로 필터를 그 마이크로 무슨 필터 그런 거를 이제 새로 갈았더니 수압이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집 자체의 수압,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다 수압이 괜찮은데 특정 부분만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꼭 그 꼭지 그 필터를 바꾸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 노출,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일 수도 있는데 5G도 그렇고. 근데 저도 지금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5G 이슈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일단은 당장에는 5G를 직접적으로 제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체크 그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측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물론 제가 이제 핸드폰 자체가 5G 지원하지 않는 LTE만 쓰기 때문에 네, 저는 5G 핸드폰을 웬만하면 안 살라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전자기파를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G, 3G, LTE, 5G 이거를 각각 제가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확실히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자기파 RF 신호값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인간 전자파 어떤 측정기라고 볼 정도로 제가 몸이 되게 예민해서 전자파 측정기가 사실 없어도 제 몸이 다 느껴요, 전자파들을. 예, 그래서 저는 다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굉장히 달라져요, 서로.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3G로 자꾸 통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들은 5G 기주국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 저희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들도 보니까 이 5G 중계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막 반발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미 이 5G 이슈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도 5G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몸이 둔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껴요. 네,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하고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한 번에 피폭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몸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저도 전자파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전자파에 많이 노출돼서 예,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전자파 과민증후군에도 속할 정도로 전자파에 많이 예민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신축 아파트도 똑같은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사온 신축 아파트는 천장에 와이파이가 고정되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전자파 측정기를 댔더니 어떤 특정 존 지역에서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메가 수준 단위로. 그래서 저는 또 이사 가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제 5G 때문에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천장에 와이파이가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껐어요. 그걸 끄는 방법은 그 신발장 안에 그 차단기가 있어요. 그걸 하나 내리면은 꺼져요. 네, 그걸 잘 골라서 내리면 돼요. 뭐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천장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지상으로 많이 더 분사가 잘 돼요. 전자파가 더 넓게. 그거를 제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이렇게 얘네들이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자파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무선 신호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돼요. 제가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을 각각 전자기파로 측정기로 비교를 해봤더니 무선으로 잡는 모든 신호들은 RF 신호값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유선 인터넷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 피복에 다 감싸져 있잖아요. 그 전선 다 그 안으로. 그래서 거기 안으로 다 이렇게 감싸져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모르고 와이파이를 무조건 잡아가지고 무선 인터넷으로 쓰고 편리하니까 선이 없으면 우리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편리한 만큼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도 다 유선으로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써요.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거 다 지금 없앴어요. 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무선 인터넷은 쓰지 말아라. 무조건 유선 인터넷을 써라. 그리고 집에 공유기나 와이파이가 있다면 다 꺼라. 예.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선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선은 괜찮은데 무선 공유기를 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하고 유선하고 알아보는 방법은 무선은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으면 무조건 안테나가 있으면 무조건 무선이다. 네. 그래서 안테나 달린 것들은 다 전원을 꺼버리세요. 네. 이 전자파에 계속 노출되면은 몸 많이 망가져요. 안 좋아요. 그리고 10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10번째 좋은 집 구하기 10번째 엘리베이터 아니다. 이거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요 정도만 알아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집, 편의성이나 그런 인테리어나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말할 이유는 없겠죠. 요 정도.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수맥. 이거는 근데 사실은 수맥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네, 요 정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